폴란드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냉철한 방산 계약 전문 변호사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던 그녀가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놀라운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계약을 위해 갔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만난 신비한 한국 기술자는 누구일까요? 전쟁에서 잃은 소중한 사람의 비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천재 개발자,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운명적 만남까지. 무기를 보러 갔지만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한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쿠르니에치입니다. NATO 협력 방산 계약 전문 변호사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KE 전차 2차 수출 계약의 핵심 실무진으로 한국에 파견됐어요. 유럽 안보의 중요한 계약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무기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죠. 폴란드 국방부에서 직접 저를 지명했거든요. 엘리자, 이번 계약은 당신이 해야 해.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부장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계약서 초안을 다시 훑어봤어요. 일반적인 무기 수출 계약과는 뭔가 달랐죠. 기술 이전 조항이 유독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는데 깜짝 놀랐죠. 다른 나라 계약과 달리 기술진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정부 관료와 업체 영업진 정도만 나오는데 말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엔 불쾌했습니다. 계약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변호사로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런 구성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방위사업청에서 첫 미팅을 했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정윤영 협상관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 여성이지만 악수할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손에 힘이 있었거든요. 엘리자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정윤영의 첫마디였어요. 저희는 파트너십을 원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기술진 명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 중에 한지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한지우라는 분은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윤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지우 박사님은 KE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신 분입니다. 기술적 자문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지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전사하기 전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했던 한국 기술자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NATO 내부 자료 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참전했던 평화유지 작전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작전 보고서에 한 JIWO라는 이름이 기술 자문관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설마 정말 그 사람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우연한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윤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한지우 박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확신이 섰거든요. 그 사람이 맞다는 걸 말이에요. 아, 그런데 한지우 박사님은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정윤영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몇 년 전 일로 상처를 받으셔서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으시거든요. 이상했어요. NATO 자료에서 본 한지우는 KE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왜 은둔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윤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의 기술 유출 의혹으로 곤란을 겪으셨어요.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상처받으셨죠.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편지에서 읽었던 그 한국 기술자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정윤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2시간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박사님이 만나주신대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계약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오후에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한지우가 살고 있는 곳이었죠. 택시에서 내리니 조용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K 전차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한옥 앞에서 한지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48세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말랐어요. 하지만 눈빛이 특별했죠.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엘리자 쿠르니에치입니다. 인사를 건넸어요. 한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우입니다. 들어오세요. 한옥 안은 단순했어요. 책과 설계 도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벽에는 K 전차의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언급했던 그 기술자라는 걸 말이에요. 커피 드실까요? 한지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방어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사람들과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죠.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설계 도면 중에 NATO 마크가 찍힌 문서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NATO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한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로만 쿠르니에츠라는 NATO 장교였어요. 평화유지 작전 중에 전사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 한국 기술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로만 쿠르니에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당신 아버지신가요? 네,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한지우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등을 보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한지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지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기술자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패를 만드는 거죠. 당신 아버지는 그걸 이해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왜 그 편지를 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지우의 아픔도 느껴졌어요. 그도 아버지의 죽음을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계약을 하러 온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건 약속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한지우와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났어요.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죠. 분위기는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측 수석 대표가 계약서 초안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을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그리고 훈련자 명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훈련자 한지우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 조항이 없어지면 한지우는 다시 뒤로 밀려날 게 뻔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윤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본국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폴란드 측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보다는 단순 구매로 방향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이 계약의 핵심은 기술 파트너십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자, 당신은 실무진일 뿐이에요. 수석 대표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책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한지우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픔과 열정을 이해하게 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서 바르샤바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갑자기 방침이 바뀐 거예요? 계약 조건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엘리자,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상사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정치적 압력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가자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계약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이어야 해요. 그건 당신 개인 의견이잖아요. 상사가 짜증을 냈어요. 지시를 따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한지우가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한지우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 때문에 곤란해지셨죠?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한지우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익숙해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필요할 때는 불러놓고 문제가 생기면 뒤로 밀어내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어요. 결국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해요. 회의실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폴란드 측 대표들이 계약서 수정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엘리자, 무슨 소리예요? 수석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 계약의 핵심은 기술 파트너십이에요. 한지우 박사 없이는 이 계약이 의미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수석 대표가 화를 냈어요. 현장 책임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조항들을 유지하지 않으면 저는 이 계약에 서명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정윤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지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를 중단하죠. 수석 대표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부 협의가 필요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지우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 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의견을 지지한다는 거였어요. 엘리자의 현장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죠. 결국 계약서 원안이 유지됐어요. 한지우 조항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계약 조항을 지켜낸 후 며칠이 지났어요. 한지우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K 전차의 실제 개발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날 제가 발견한 건 전차가 아니었어요. 연구소 자료실에서 한지우가 오래된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보시죠. 2019년 NATO 평화유지 작전 관련 자료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전사한 바로 그 작전 보고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K 시범기 투입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 저희가 시범 운용 중이던 K를 긴급 파견했어요. 한지우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간인 철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전사한 그날 K 전차 2대가 그 지역에서 철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민간인 구조 현황을 보세요. 한지우가 다른 페이지를 넘겨줬어요. 그날 K가 구해낸 사람이 247명이에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247명. 아버지는 구하지 못했지만 그 전차들이 247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한지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마지막까지 K 전차와 무전을 주고받으셨어요. 민간인들의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말이죠. 정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한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로만 대령님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엄청난 슬픔이었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아버지는 구하지 못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어요. 한지우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K가 당신 아버지 위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단 3분만 빨랐다면. 3분. 제가 중얼거렸어요. 3분. 고작 3분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3분이 모자랐을까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하필 그 3분이? 한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갔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한지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날 제가 작전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웠다면, 전차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했다면.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의 잘못은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무전 기록도 있었습니다. K, 민간인 12명이 교회에 숨어 있다. 좌표를 전송한다. 먼저 가라. 마지막 문장이 먼저 가라였어요. 아버지가 자신보다 민간인들을 먼저 구하라고 한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선택을, 그리고 그 결과를 말이에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걸 원망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자신이 그 선택을 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거죠. 아빠,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편지를 쓰셨는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언급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K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구하는 방패라는 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거예요. 다음 날 한지우를 다시 만났어요. 미안해요. 어제 당신을 원망했어요. 괜찮아요. 한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평생 자책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 3분을 만회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 계약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해했어요. 이 계약이 왜 중요한지, 한지우가 왜 다시 나서게 됐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한 약속이었거든요. 계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모든 조건이 합의됐고 이제 최종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윤석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번 계약의 한국 측 최종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정윤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방윤석이라는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잠깐만요. 방윤석이 계약서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기술 이전 조항이 너무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 한지우라는 사람은 누구죠? K 개발 참여자입니다. 정윤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방윤석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한지우요? 그 사람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기술 유출 의혹도 있었고 말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한지우를 곤경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한지우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이미 무혐의로 판명된 일이에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무혐의라고 해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방윤석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중요한 계약에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한지우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약에 방해가 된다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방윤석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당시 조사 기록입니다. 물론 법적으론 무혐의지만 도덕적 책임은 별개죠. 그 파일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형적인 물타기였거든요. 사실을 왜곡해서 한지우를 매장시키려는 수작이었죠.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다니 혐오스러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과거 일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건 부당해요. 엘리자 변호사님, 방윤석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냉정해야 해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한국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이런 압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계약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정윤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방 차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지우 박사님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에요. 정 협상관도 참 순진하네요. 방윤석이 비꼬며 말했어요. 국가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한지우를 모함한 장본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숨는 비겁한 방식이었죠. 잠깐만요. 제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NATO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해뒀거든요. 한지우의 과거 의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세요. 파일을 화면에 띄우며 말했어요. 당시 고발자가 방윤석 씨였네요. 그런데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많아요. 방윤석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의무적 신고라고 하기엔 너무 악의적이었네요. 제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허위 정보도 많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윤영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한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더 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당시 방 차장님이 추진했던 별도 프로젝트가 있었죠. 한지우 박사님이 빠지면 그 프로젝트가 유리해졌을 거고요. 방윤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제가 마지막 문서를 열었어요. NATO 내부 조사 결과예요. 한지우 박사님은 완전 무혐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 보안에 크게 기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냉철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선량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행위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방 차장님,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 계약에서 빠지시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방윤석이 화를 내려다 말을 멈췄어요. 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대들 수 없다는 걸 느꼈나 봐요. 결국 방윤석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 뒤로 한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방윤석이 물러난 후 계약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단순한 전차 판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드는 거였죠. 한국-폴란드 공동기술센터 설립은 어떨까요? 정윤영이 제안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는 거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큰 변화를 폴란드 측이 받아들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계약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양국 기업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윤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존 업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바르샤바에 있는 상사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공동기술센터 제안을 설명하니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한 상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단순하게 가는 게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이건 혁신적인 모델이에요. 유럽 전체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폴란드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이런 변화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다음 날 정윤영과 함께 밤샘 협상을 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안 서요. 정윤영이 새벽 3시쯤 털어놓았어요. 이런 모델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커피를 마시며 답했어요. 하지만 한지우 박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정윤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심이 통한다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계속 예전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어요. 한국-폴란드 공동기술센터를 바르샤바와 서울에 동시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양국 기술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죠. 아침이 되자 다시 회의가 시작됐어요. 양측 대표단에게 새로운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너무 급진적인 변화 아닌가요? 폴란드 측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급진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협력이 답이죠. 한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윤영이 대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한지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K 전차도 사실 전 세계 기술의 집합체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협력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한국-폴란드 공동기술센터 설립이 공식 결정된 거였죠. 계약서 최종 검토 회의에서 정윤영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답했어요. 두 개의 국기 아래 같은 설계도를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탄생한 거였어요. 한지우가 설계도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이제 이 설계도는 한국 것도 폴란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죠. 자긍심이 밀려왔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두 개의 국기 아래 같은 꿈을 꾸는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윤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말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계약 체결식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한지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계약 체결 당일이 왔어요.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고위 관료들과 언론진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한지우는 무대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지우 박사님, 무대에 함께 올라가시죠. 정윤영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서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명예나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저 자신의 기술이 올바르게 쓰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였죠. 서명식이 시작됐어요. 양국 대표들이 차례로 서명하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도 폴란드 측 대표로 서명대에 올라갔어요. 서명하는 순간 한지우를 찾아봤어요. 무대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감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였죠.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게 한지우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기술과 열정, 그리고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중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번 계약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지우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자는 무기가 아니라 방패를 만든다는 그 말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이런 의미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벅찼거든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어를 위한 동맹을 체결했어요.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협력을 시작한 거죠.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한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차는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죽음, 한지우의 아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평화는 무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체결한 건 그런 평화를 위한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도 관계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한지우만 보였어요.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지우가 다가왔어요.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때 정윤영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한국 마이너스 폴란드 공동기술센터가 현실이 됐어요. 축하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계속 한지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가 사라져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호텔 정원에서 한지우가 혼자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뭘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로만 대령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지우가 조용히 답했어요. 오늘 이 순간을 그분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한지우가 답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한지우를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말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무기가 아닌 방패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말이에요. 이제 폴란드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폴란드 공동기술센터를 통해 우리는 계속 함께 일하게 될 테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지우와 정윤영을 만났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서 뵐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윤영이 말했어요. 공동기술센터 개소식 때 꼭 오세요. 물론이죠. 제가 답했어요. 그때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지우가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K 전차 초기 설계도 복사본이에요. 기념품으로 받아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선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건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이 있어서 노트북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아빠께라고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무기를 팔았어요.
타이핑하면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아빠가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거든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편지에서 쓰신 한국 기술자를 만났어요. 한지우라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분이었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 편지를 쓰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아빠는 무기가 아니라 방패를 믿으셨던 거죠.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싶었습니다. 이 감정들을 정리하고 가야 했거든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전차 판매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평화 협력이었죠.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어 동맹이었어요. 수치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무기를 파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빠, 죽음이 낳은 무기가 생명을 지켜줄 거예요. 아빠가 그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는 K 전차가 구해줄 거예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말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한지우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술자는 무기가 아니라 방패를 만든다고. 아빠도 그런 마음이셨죠?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가는 걸 보면서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국제방산 계약 전문가로서 평화의 전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기가 아닌 방패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기술을 전파하는 거죠.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맑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꿈꿨던 세상을 제가 만들어 갈게요.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몇 시간 후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서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아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거라는 걸요.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안녕히 계세요. 딸이 아빠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평화의 전차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겠어요. 아빠가 지켜주신 그 가치들을 세상에 전하면서요. 편지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아빠, 제가 해냈어요.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아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폴란드 공동기술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에요. 저도 그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한지우와 정윤영,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갈 거예요. 무기를 보러 왔지만 마음을 얻어갔다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상처받은 기술자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엘리자처럼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